주식함에 있어서 단타 매매는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들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봉 단타에서 필수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매매법, 정말 간단하고 쉬운 기법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요, 정말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단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한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한 틀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1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5분봉 보시는 분도 있고, 뭐 15분봉 보시는 분도 있고, 뭐 60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 이 3분봉 단타에서, 이 3분봉에서 매매하는 법, 좀 간단하고 쉽게 접근하는 법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좀 설명드릴 거냐면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좀 뭔가 독특하죠. 이렇게 핑크 색깔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보여요? 이게 연두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자, 색깔이 몇 개 보인다고요? 총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3개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심화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될 거는 딱 두 선, 이 하나 주황색, 하나 검은색, 이 2개의 선을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녹색깔 보이시죠? 이 녹색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 선이 2개 보이시죠? 이 선이 2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녹색 선이 밑에 깔려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녹색 선이 제일 밑에 깔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 약간 검은 색깔 비슷한 색깔, 이게 두 번째로 그어져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이 주황색 선이 보이려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제가 적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이게끔. 자, 그럼 맨 밑에 뭐가 보인다 했는데, 녹색 선이 보여야 되고요. 녹색 박스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선에는 검은색 선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주황 색깔, 핑크색이라고, 핑크 색깔이 보이는 선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보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는 녹색 박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검은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 위에는 핑크 색깔이 선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돌파 매매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녹색 밭이 있고, 녹색 색깔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이렇게 이 핑크색이 있으면요, 핑크색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하고요, 1차적으로 돌파한 다음에 핑크색을, 이 선을 깬 다음에 첫 음봉 자리를 저는 공략을 한다.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색 색깔이 맨 밑에 깔리고, 그리고 검은 색깔, 그리고 이 핑크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 선이 순서대로 있는 구간에서 요게를 일단 돌파해주고, 우리가 돌파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눌리는 자리 어디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매수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번 구간에서
한 7% 이상, 2분기 7% 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5%에서 7% 정도 나오면 뭐한다?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매수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비슷한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맨 밑에 뭐가 깔려있냐고요? 녹색 선이 깔려야 되는데 이 검은색 선이랑 같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같이 거의 비슷한 구간이긴 하지만 또 어때요? 이 핑크 색깔을 돌파하고 이게 한 번도 안 눌렸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한다? 매수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돌파 구간에서 성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꼭 항상 확인하고 매수한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어떨까요? 맨 위에 녹색 밭이 보이고 녹색 색깔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핑크색 그리고 검은 색깔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녹색이 맨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맨 위에 있으니까 매수하지 않는다. 이 원리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석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겹쳐 있어요. 그죠? 이 녹색 색깔과 검은색이 어떻게 보면 이 검은색이 맨 밑에 있고 그리고 이 녹색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자, 겹쳐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겹쳐 있는 구간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럴 때는 뭐 한다? 비중을 내가 매매하려던 거에서 한 20% 30% 정도만 베팅을 하는 자리 됩니다. 베팅. 이해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주식에서 매번 똑같은 자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는 뭐 한다?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돌파 나왔죠. 첫 돌파 나오면서 시세 나오고 나서 어때요? 여기를 깨버렸잖아요. 깨면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한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한다. 매수라고 여러분들 이 봉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샀다고요?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제가 이거를 형광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첫 음봉자리 이런 데 사고 나서 우리가 끌고 갔으면 여기 고점까지 몇 프로 정도예요? 한 3, 4% 정도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뜨죠, 이런 것들은. 애매하게 뜹니다. 자,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겹쳐 있죠.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이럴 때 뭐 하라고요? 비중 20%에서 30% 정도만 들어가자.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어디서 사야 돼요? 이 돌파 자리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첫 이탈 자리 사야 될까요? 첫 이탈 자리에서 사야겠죠. 자, 요런 데에서 우리가 뭐 한다? 내려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한다.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 꼬리 구간에서 운 좋게 꼬리 구간이나 아니면 중간 꼬리 정도에 샀으면 이거 몇 프로 정도예요? 한 2% 정도 먹는 거죠. 근데 애매하다 말씀드렸죠. 애매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꼭 하셔야 되는 자리. 꼭 하셔야 되는 자리들. 그런 구간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보다 녹색이 맨 밑에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검 색깔, 그 다음에 핑크 색깔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매매를 무조건적으로 눌렸을 때 해야 된다. 애매한 자리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자, 보시면 정말 애매한 종목들,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애매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노란색, 녹색 선이 맨 밑에 깔리고 검은색 선이 맨 위에 중간에 있고 그다음 핑크 색깔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례들을 또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례들. 자, 그런 사례들을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증시 자체가 또 애매한 자리에서는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도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 이탈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 겹쳐져 있으니까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매매를 하실 거라면 그 검색 시기에서 그날 강한 종목들 가지고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날 당일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꼭 체크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 매매가.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는데, 아쉬울 때는 역시나 우리가 내동 매매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간은 오늘 실제적으로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제가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매매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쓰시면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일단 녹색밭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됐기 때문에 녹색밭이 안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보세요. 여기를 돌파했죠. 이 핑크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첫 눌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검은색 선 있고 녹색밭이 있어야 돼, 녹색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녹색이 뜨지가 않습니다. 설정 자체가 그래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드린 검은색 선과 그리고 핑크색 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파할 때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요? 첫 이 핑크색 선을 이탈하는 자리 사라고 했죠. 그럼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가 매수 자리, 여기서 매수 자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돌파했던 자리와 그리고 여기를 딱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까지 이으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와, 이거 크게 나옵니다. 28%까지 나옵니다. 28%.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구간이 제가 일단 최소 6%에서 7% 정도 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 좋을 때는 또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된다 하면 28%까지의 수익도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식값을 이제 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선까지도 다 공개를 할 건데, 그 전에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제가 이렇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강의들을 해드렸고,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시가 베팅부터 해가지고 단타 매매에 대해서가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은 기법인 거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막상 실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년간 쓰고 있는 검색식을 연동해가지고 검색식에 나온 종목을 어디서 또 공략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기법을 좀 더 적응하게 쉽게끔 내용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과 매수가 범위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8기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 장중 단타 매매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이 빨간색 신호가 나오면 매수고요. 이 검은색 신호가 나오면 매도입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단기 매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수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핵심은 이렇게 빨간색 원형 시그널 나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우리는 더 최고가에 파는 게 아니라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매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대 10%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10%를 더 먹겠다는 아니겠지만, 이 시그널을 보고 최소 우리가 3%에서 5%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받쳐주고 일봉상에서 이 재료와 신고가가 이런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그날 중심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그널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죠? 근데 정말 확률은 낮죠. 10시 넘어서 이때 가면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작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또 강하고, 또 요게 시그널 나오고, 또 요게 시그널 나오면서 또 폭발적인, 어쩌면 이게 또 단기 스윙으로도 연결되는데 그건 추후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시그널 나오고 여기까지, 그럼 최대 또 10%인데 내 심장이 좀 작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3%에서 5% 정도 입절할 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한 주로 한번 제가 사인 드리는 종목들 해보신 다음에 조금씩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댓글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하나 보시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빠르게 보낼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이 두 글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시초가 단타 매매, 장중 단타, 이 주도주, 시장의 중심주,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수익 내면서 좀 따라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듯이 이벤트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8기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0분씩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저 또한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게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색이 맨 밑에 깔려야 되고 검은색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겹치는 경우에는 비중 20%에서 30% 정도만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돌파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돌파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번 깨는 자리, 이 핑크색 선을 한번 깨는 자리를 우리가 매수 자리로 보자. 그리고 나서 목표가 어느 정도요? 짧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자리는 뭐 2, 3%, 뭐 3, 4%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녹색 선이 밑에 있을 때는 6%에서 7%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깬 자리 구간부터 단기 고점 이으면 4%, 그리고 고가까지 이으면 몇 프로 얘기? 잠시만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깨고 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져가면은 한 4% 정도가 나오는 4%. 자, 그리고 이거를 고점, 당일 고점까지 이으면 이게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딱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맨 밑에 녹색선 보이시는 이 녹색선, 이 녹색 색깔이 박스가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또 검은색선, 이 보이시는 검은색선이 그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맨 위에는 핑크색 선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맨 위에 핑크색, 그리고 검은 색깔, 그리고 맨 밑에 녹색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할 조건이 일단 형성이 된 거고요. 이 세 가지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핑크색 선을 돌파하고 한번 눌린 자리에서 뭐 한다? 매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 뭐 6%에서 7% 정도를 잡고 간다. 자, 근데 애매할 경우에는 비중을 몇 프로 줄여라? 검은색이랑 녹색 바스가 비슷하게 겹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는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하고, 그리고 짧게 2%에서 4% 정도 짧게 대응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으면은 우리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전량 매도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선에 대해서 가져갈 만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열정적인 구독자분들, 열정적인 시청자분들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캔들 아무거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요, 바로 이렇게 가격 차트 설정이 뜨고요. 여기에 기준선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이 기준선을 클릭해 보십니다. 자, 기준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할 거는요, 자, 간단한 거, 검은 색깔 뭐라고요? 4포인트 검은 색깔 바꿔주시고, 그리고 고가 저가는 뭐 한다고요? 핑크 색깔로 이거 딱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두 개선 정말 간단하고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 핑크 색깔의 당일 고가와 당일 저가의
나눔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중간값을 돌파하고 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종목이든 당일의 이 중심값 이상 구간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단기 고점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뭘까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당일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거래가 막 붙어요. 거래가 막 붙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갑자기 아침부터 돈이 들어오고 나서 뭐 한다고요? 눌리는 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당일 고가와 그리고 당일 저가를 이루 나눈 값은 결국에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렇지 않을까요? 평균값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동안 주가가 변동성이 없었어요. 주가 변동성이 저조했던 종목이 갑자기 아침부터 중요 라인을 돌파하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공시가 나왔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 테마가 같이 움직였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조건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결국에 오늘 당일에 강했던 종목이 단기 고점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는 단기 고점을 만들어요. 단기 고점이 최대치로 간다면 상한가가 될 수 있겠죠, 기준이. 어떤 종목이든 단기 고점을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이 단기 고점을 찍고 중요 라인을 한번 이탈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종목 기준봉의 중심봉을 공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기준봉 상단 라인에서 매수도 하기도 하고 중단 라인에서 매수도 하기도 하고 시가 라인에서 매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분봉 단타도 결국에는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서 중요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투매나 갑작스럽게 단기 고점을 찍고 한 번에 음봉이 나오는 자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고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신 분들은 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십니까? 왜 차트를 보세요?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신뢰도적인 부분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단기 고점을 찍고 그 단기 고점의 중심값을 하단을 이탈한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앙값을 이탈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확률을 높이려면 뭘 봐야 된다? 그 확률을 보면 이 대장주 조건에 들거나 당일 재료가 나오거나 당일 뭐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당일 뭐 공시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고가를 찍고 눌렸을 때 눌림 폭이 좀 더 컸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가 가고 상한가 연상간종이 갑자기 투매로 떨어져서 처음에 상한가 갔던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러분 뭔 생각해요? 그동안 못 산 건데 많이 눌렸네? 매수해야겠다. 이거 가격 되게 싸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략을 3분봉 단타에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까지 좀 설명 드렸으면 이제 이 녹색 박스가 제일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듣다가 나가신 분은 녹색 박스 이거 수식값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열정적인 시청자분들이 마지막으로 다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거지, 도중에 듣다가 끄고 도중에 듣다가 뭐 정지하고 안 보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다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용 열심히 들었는데 앞에 내용이 다 있고 뒤에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녹색 박스 수식값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TS
ATS 키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 파일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차트 기술적 지표 이걸 키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수식 관리자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바로 이런 수식 관리가 나오는데, 수식 관리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 지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든 거를 이렇게 좀 그냥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3분봉 종가 거래량 돌파라고 쓰시고, 반드시 여기 안에 일목균형표가 들어가야 돼요. 일목균형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수식값이 안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안 돼요. 자, 제가 녹색 박스가 무조건 맨 밑에 깔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자, 그 원리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고, 이 수식값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오늘 3분봉 시가 라인에서 다시 시가 라인의 돌파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 녹색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시가격을 주고 주가가 밀리는 경우 많죠. 아침에 시가격을 주고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못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녹색 박스가 밑에 깔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첫 3분봉 시가 라인과 그 고가 라인을 다시 돌파했을 때만 녹색 라인이 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중심봉을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분명히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아침에 시가 라인과 종가 라인을 돌파한 수식값을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중요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확률상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가 가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포기하고 끝낼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셔라. 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분봉 시가 라인을 아침에 띄우고 나서, 아침에 상승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음봉으로 바뀌는 종목도 많죠. 바뀌는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이 녹색 박스 같은 경우는 3분봉 시가 라인과 고가 라인을 다시 재돌파했을 때 이런 수식값이 딱 녹색 박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박스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첫 돌파하고 나서 첫 눌리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핵심 맥점이라는 거예요. 핵심 맥점. 기가 막힌 타점이네. 기가 막힌 타점일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바로 이 녹색 박스. 이거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시가를 띄우죠. 시가 띄우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잖아요.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 다음 봉이 어때요? 이 고가를 돌파하잖아요.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버리죠. 돌파하면서. 기존에 이게 아침에 시가격을 띄우고 음봉 바로 나왔는데, 바로 그거를 3분봉상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 가격대 라인까지도 만들어 놓고 어때요? 눌리잖아요.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지금 파란 색깔 구간 보이시죠? 이것도 겹쳐놓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거 시간상 이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녹색 박스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일단 이거 수식가 일단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설명 좀 해볼게요. 제가 두서없이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모를 수는 있는 부분을 다시 재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봉 종가를 거래량으로 돌파했을 때가 핵심인 거고, 일목균형표 꼭 넣어주시고, 수식일에는 종가라고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제가 수식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수식일에 뭘 쓴다고요? 수식일에 종가라고 쓰고 이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에도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수식이는 뭐로 써 있어요? 시가로 써 있죠. 시가. 이게 시가.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시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은 하나 C, 하나는 O. 그죠? 이 O예요. 0 아닙니다. 0으로 쓰면 이거 안 돼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수식 3에 없고 4에는 마찬가지로 수식일에 넣었던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수식 5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종가라고 썼던 부분 그대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놓으시면 돼요. 딱 이 두 가지 값을 놓으면은 저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인 설정 어떻게 했어요? 색상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시고, 스케일을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두시면 됩니다. 스케일 가격 보이죠? 스케일 보이죠? 스케일 해놨잖아요. 스케일 해놓고 가격에 해놨어요. 가격 이렇게 설정만 하시면 저와 똑같이 3분봉 단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전일 음봉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그 구간을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녹색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 녹색 박스 위에서 이 핑크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항상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중요 라인을 깨는 자리, 처음으로 깨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깨는 자리. 항상 첫 음봉이 중요하듯이 3분봉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돌파 자리죠. 여기는 이 돌파 자리 이런 데 보지 말고, 이렇게 확실히 깼을 때 이런 자리가 뭐 하는 자리다? 매수 자리고. 근데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것보다는 녹색이 밑에 있고 검은색이 있다고 좋다고 했죠. 애매한 것들은 비중 20% 30% 기억하시고, 그리고 짧게 2%에서 4% 먹어도 되고, 최대 목표치 6% 정도 잡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력적인 기법을 좀 설명드렸고,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시간 대비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까? 왜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고 아침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거래량을 통해서 다시 아침 시가와 고가 라인을, 종가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그리고 단기 고점 만들어 놓고 당일 중심가 밑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가장 첫 번째로 눌림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항상 이런 구간을 거치더라. 어떤 종목이든 상한가를 가든 당일 상승이 20%를 가든 15%를 가든 25%를 가든 항상 이 과정을 꼭 거치더라. 이 과정을 안 거치고 가는 경우도 정말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단기 고점을 만들고 눌리는 자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가 막히게 눌림 타점이 될 수 있는 그 3분봉 단타 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매물이식 구간까지 만들어놔서 확률을 더 높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3분봉 내에서 매매해야 될 것들과 매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되면요, 사실상 오늘 매매할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당일에 움직이는 종목 정말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3분봉 단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지금은 뭐 어려우신 분도 있고 잘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잘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하나 보시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빠르게 보낼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저 또한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